여러분 제가 반가워요. 제가 20대 때 논산에서 남자친구를 보내고 엄청 울었던 그곳이에요. 여기는 논산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 호텔입니다. 저희 오늘 대시를 할 거예요. 라방 찍으려고 오늘 미팅도 여기서 했고 논산에 팀원들을 또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저희 일은 매일매일 여행하는 일이에요. 재밌겠죠? 신나는 노래보다 그냥 그때 김광석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오늘은 라방을 논산에서 진행하니까 좀 슬픈 노래로 저도 좀 조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인사할게요. 세마님 공연하느라 힘들었대. 송상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누나가 출연하셔서 춤춘 거 보이시죠? 셋째 누나 오늘 열심히 떼수건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추셨어요. 주희 매니저님, 보람 사장님, 보람 뉴 디렉터님 반가워요. 바닥에 뭐였지? 1인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효준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소인자 큰언니 반가워요. 왜 안 오세요? 조선호텔 오셔야죠. 자, 유영란 매니저님 반가워요. 자, 윤민혜 사장님 컨셉 짱이죠 오늘. 효준 사장님도 논산 훈련소 가지 않으셨나요? 그죠? 자, 소리 줄여라. 자, 일본 친구도 들어오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일본 친구도 밴드 가입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밴드에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그거 추천 보내주시면 돼요. 일본에 우리 현주 매니저님, 미우 매니저님 반가워요. 조영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영란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김경래 사장님 5대 아프요. 왜 그리요? 자, 안녕하세요. 윤서맘, 하연이 새로운 인생 화이팅. 오늘 대전에서 만난 언니죠? 반가워요 언니. 자, 형호 매니저님 세마님 공연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오늘은 새롭네요. 나도 논산훈련소 출신입니다. 네, 논산이에요 진짜. 그리고 김가연 사장님. 자, 넘버원 밴드 초대하시면 일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2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논산이에요. 자, 어제 인천 갔다가 오늘 또 새벽에 우리 다 같이 팀원들끼리 출발해서 대전 찍고 논산에 왔습니다. 자, 논산에 와보니까 진짜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20대 때 파릇파릇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46이 돼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 그때 여기서 술 먹고 쓰레기 됐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동네가 다 추억이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고. 자, 오늘은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 포항에 포항공과대학이 있거든요. 그 포항공과대학에 대학과 대학을 이렇게 연결하는 길을 만든 거 혹시 보셨어요? 원래 이 새로 지은 두 대학 건물 사이에 이동 통로를 만들고 싶어서 유명 건축가한테 설계를 맡겼대요. 그 대학 본부에서. 근데 한 학기가 지나도록 설계도를 대학 본부에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 하더래요. 기다리세요. 유명한 건축가인데 왜 이렇게 일을 빠르게 진행을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한 학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로 없는 건물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녀야 했죠. 근데 한 학기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걸어다닌 그 잔디 위에 길이 생겼어요. 길이 났다고요. 그래서 건축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설계도를 제출했대요. 그래서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길이 됐대요. 본관과 도서관을 잇는 건물에는 잔디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전문성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난 잘 나가니까, 나 전문가니까 이렇게 멋있게 지어야지. 자기의 전문성을 내세우지 않고 학생들의 관심,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이 녀석들이 이동할까? 학생들은 어느 길을 가장 선호할까? 어떤 걸음을 걸을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멋진 건축이 완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 위에 전문성을 입히고 결국 아름다운 길은 관심을 통해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길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길도 관심과 간섭으로 나누어져요. 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길을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얼만큼 준비되었을까? 그거를 살펴보는 게 관심이고요. 간섭은 내가 낸 마음의 길을 두고 그 길을 자꾸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글로 가.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간섭이에요. 간섭의 뿌리는 내가 옳고 너도 옳다라는 사고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관심은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간섭은 내가 먼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관심은 상대가 먼저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심 끝에는 항상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간섭 끝에는 파국이 있고 이혼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간섭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르네셀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우리 그 상위 마스터님들이나 상위 스폰서들이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살펴볼 거예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에 마스터님들은 기다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은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일이에요. 근데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짱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춧돌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해요. 각각의 그릇에 맞게 저희가 적재적소에 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며칠이죠? 5월 되기 전이네요. 4월 26일 4월 26일 화요일 9시 르네스타 시작합니다. 뿌뿌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광고한 대로 위에 광고한 대로 오늘은 줄기세포 앰플을 가지고 왔어요. 줄기세포 앰플 빠밤 이렇게 생겼어요. 줄기세포 앰플. 자 오늘 소개해드릴 줄기세포 앰플은요. 자 아이고 안 뜯기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뜯으면 이렇게 자그마한 병에 줄기세포가 몇 미리가 담겼는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눈이 노어져가지고 줄기세포 앰플이 6mm가 담겨져 있어요. 줄기세포. 여러분 줄기세포는 영어로 스템셀이라고 해요. 스템셀. 줄기세포는 죽지 않고 끝없이 반복해서 분열하는 불사조를 의미해요. 끊임없이 혈구와 피부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상처난 곳에 줄기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줄기세포 덕분이에요. 만약 줄기세포가 세포 공장으로 재구시를 못한다면 생명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참 무서운 게요. 한번 파괴되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해요. 자, 교통사고로 척추에 있는 줄기세포가 파괴가 됐어요. 회복 불가능해요. 하반신 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로 뇌에 있는 줄기세포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평생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야 돼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켜주는 그런 끊임없이 반복하고 분열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불사조가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손상된 장기에 인위적으로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것이 꿈의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이 줄기세포의 주된 역할은 재생이에요. 재생. 자, 저희
그 르네셀 신개념 피부과학 연구소에서도 당연히 이 줄기세포를 개발했겠죠. 자, 이 안에 줄기세포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3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 자, 1번 이름이 프로스템 앰플이에요. 프로스템. 여러분 저는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마스터는 프로예요. 프로스템이란 뜻은 아까 제가 스템이 줄기세포라 그랬죠. 프로라는 거예요. 줄기세포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줄기세포의 프로급,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문적인 줄기세포 역할을 해준다. 아마추어의 역할이 아닌 전문적인 줄기세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프로스템 앰플이 됩니다. 이름 참 멋있게 잘 지었죠. 그리고 자,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프로 리뉴 컴플렉스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공부는 저희가 합니다. 프로 리뉴 컴플렉스 성분이 하는 역할은 줄기세포를 증식하는 역할을 해요. 계속 1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렇게 계속 배가의 원리로 줄기세포를 증식하는 역할을 해요. 피부 장벽에서 피부 속 세포들끼리 응집력을 20배에서 30% 빠르게 가속화시켜서 증식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게 프로리뉴 컴플렉스 성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안에 들어있는 프로리뉴 컴플렉스는 빨리 줄기세포가 증식하게 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손상된 피부층이 빨리 복원시켜주는 거죠. 저 화상 입었던 거 기억하시죠? 프로스템 앰플 이 인젝터 똥구멍 다 막힐 때까지 제가 썼어요. 몇 개를 고장내면서 미친 듯이 뿌렸어요. 그래서 화상도 나았잖아요. 줄기세포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요. 자, 2번째, 이 안에는 자, 피토스템이라고, 피토스템이 뭐냐면 스위스에 있는 그 사과, 애플, 스위스 사과 세포 배양액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콜라겐 단백질이, 제가 얘기했죠. 단백질은 덩어리가 크다고. 큰 단백질 덩어리는 몸에 흡수가 안 돼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단백질 덩어리는 이만하면 단백질이 분해돼서 최종 분해되는 게 아미노산 형태로 저희 몸에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2번째 피토스템은 자, 그 콜라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 흡수에 최적화되게, 흡수에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2번째 역할이에요. 자, 진피에 스며드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콜라겐 단백질을 콜라겐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빨리 증식하고 콜라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요 성분이 제가 하나 뽑아왔거든요. 프랑스 실랩사에서 특허받은 성분이 스템씨 가드예요. 스템씨 가드는 이렇게 유전자 변이로 만들어진 거 말고, 요즘 옥수수나 뭐 이런 콩 같은 것들 굉장히 유전자 변이 상품들이 많거든요. 얘는 순수 완두콩 추출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프랑스 실랩사에서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템씨 가드. 마크가 무언가를 지키는 방패 모양이죠. 마크가. 그죠? 그래서 이 방패를 형상화한 거예요. 줄기세포의 수호자, 줄기세포의 보디가드. 그 스템씨 가드는 프랑스 실랩사에서 르네셀에게만 독점권을 줬어요. 자, 스템씨 가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템씨 가드는 말 그대로 증식되고 활성화된 이런 줄기세포가 피부 속에 생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착. 간 이식을 하고 내 몸에 생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간을 떼내야 돼요. 이해되세요? 줄기세포를 열심히 우리가 증식시키고 피부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몸에 생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스템씨 가드예요. 여러분, 이거는 요거 저희 르네셀밖에 없어요. 스템씨 가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템 앰플은 르네셀의 전 제품, 우리 전단지에 보면 그 전 제품 중에서 가장 빨리 흡수됩니다.
스템시 가드는 가장 빨리 흡수되고 누구세요? 언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너무 오늘 웃겨. 논산팀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스템시 가드는 우리 전 제품 중에서 가장 빨리 흡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앰플이에요. 그리고 화상 입고도 제가 뿌렸다 그랬죠? 다이아몬드 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걷어내고 프로스템 앰플을 뿌리시든지 바르세요. 이렇게. 저는 사실 같이 쓰는 인젝터가 있거든요. 여기 인젝터 안에 앰플을 어디 갔노? 앰플 하나 뜯어주세요. 인젝터 안에 앰플을 뜯기 쉬워요. 여기 영어로 up이라 적혔거든요. up을 꼬다리를 뜯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꼬다리를 뜯어서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앰플이 까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부어서 많이 쏟았는데 요거를 대가리를 열고 자 보세요. 자 이 대가리를 자 이렇게 열면 뽀가져요. 이해되시죠? 뽀가지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한 바퀴 돌리면 요렇게 열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요 앰플을 얘를 뒤집어서 꼽아. 꼽고 나서 다시 뒤집어.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혹시 보이시나요? 분사? 미세 분사. 근데 저는 프로스템 앰플을 좋아해요. 저는 인젝터를 안 써요. 너무 많이 고장내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미세 분사가 좀 천불이 나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급하니까 너무 미세하게 들어오니까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토너에 반 정도 남은 토너에다가 앰플 5개 때려 넣고 리톡 섞어서 그냥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토너에다가 뚜껑 열고 앰플을 때려 붓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뿌려도 돼요. 네, 꼭 인젝터를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인젝터에 넣고 분사하면 좋은 점은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엑사펩타존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법 자체가 진피에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흡수율을 뭐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들어가니까 저는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자 요거를 뜯어서 손에 부어서 저는 이렇게도 많이 발라요. 이렇게 바를 때도 있고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자 인젝터에 넣지 않고 뿌리지 않고 쓰는 줄기세포를 쓰는 꿀팁.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생착시킨다 그랬죠. 제가 지금 요즘 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볼이 좀 많이 꺼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채워 넣냐면 지켜봐 주세요. 다음 주에 좀 차오르게 해서 제가 올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펩타이드 크림을 떠요. 펩타이드 크림을 여기 얹고 프로스템 앰플을 좀 부어요. 믹스해. 그래서 팩처럼 얹으세요. 대박이에요. 그럼 차올라요. 왜냐면 펩타이드라고 하는 그 콜라겐 단백질, 즉 보톡스 크림 있죠? 탄력을 증진시키고 볼따구에 생착을 시켜줄 거예요. 누가? 프로스템 앰플이. 그래서 내 몸에 어떤 것들을 생착시킬 때 수분이 겁나 부족하다. 프로스템 앰플이랑 수분이랑 섞어요. 그러면 수분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생착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기미가 많고 염증이 많아. 그럼 비타민C에 프로스템 앰플을 섞어. 비타민C가 잘 생착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펩타이드예요. 제가 써보니까 펩타이드에다가 펩타이드 크림을 듬뿍 떠요. 붓 뜬 다음에 프로스템 앰플을 부어. 믹스해. 그리고 바르면 돼. 팩처럼. 그리고 퀵샷 붙이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차올라요. 다음 주에 제가 차오르게 해서 나타날게요. 딱 기다리세요. 봤죠? 지금 꺼졌는 거? 다음 주에 차오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번 주는 프로스템 앰플에 대해서 했어요. 상처난 부위의 회복력도 겁나 빠르고요. 그리고 얘는 생착시키는 역할. 스템시 가드. 우리 르네셀만의 독점력.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에는 신규분들에게 프로스템 앰플을 다 드리면 너무 많고요. 일주일 동안 쓸 수 있게 제가 7개씩 드릴 거예요. 7개씩 예쁘게 포장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신규분들은 자 인사해 주세요. 자